환율도 근데 걱정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500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정도인데요. 지금 환율도 1,472원까지 올랐습니다. 교수님, 언제 이렇게 또 계속 올랐네요? 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환율이 왜 오르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 많은데요. 환율이 오른 이유는 두 가지죠. 원화 가치가 내려가거나 미국 달러가 상승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실제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내부 상황보다는 외부 상황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이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수출에 의존이 높은 국가 같은 경우는 수출 상대국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번에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함으로써 엔화 가치를 내리겠다는 그런 기조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출 경쟁국인데 그 한화 가치도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미국이랑 계속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히토리에 같은 경우는 1년간 그 수출하는 금지를 유예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요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국제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올라간 환율보다 그 환율의 불확실성, 변동성이 더 걱정이란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것이 더 걱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게 또 거를 관심해요. 물어보는데 네. 실질적으로 전문가조차도 실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이 변동성이 커지면 많은 기업들이 실제 투자랑 고용의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재도 사야 되고 미국에 수출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에 대한 매출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나 고용을 멈춰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거 환율 급등할 때 생각을 해보면 환율이 급등하면 코스피는 오히려 내리고 그러면 국가 신용 위기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계속 랠리 중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그래도 지금 높은 환율 자체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걸 생각을 이제 할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환율 상승이 과연 어디에 문제냐?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기보다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19세기에서 서구 열강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고생을 했죠. 그거랑 상당히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금은 무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큰 국가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 우리가 얽혀 있는데 이런 국가들이 혼란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결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환율이 오르는 현상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국내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코스피 지수도 상승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가장 좋은 회사들이 어딜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자동차나 반도체 같이 이렇게 수출을 하는 회사들은 네. 실제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 실제적으로 이제 환 차익을 이 한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네. 회사들은 수출에서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작은 회사들은 이 환율의 변동성 때문에 실제 고용 투자를 계획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실제적으로 자동차, 반도체나 이제 대형 그런 회사 같은 대기업들 중심으로는 상당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데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코스피 지수 오르는데 공헌하는 게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국내 신용 리스크랑 무관하게 치명적 악재는 또 아닌 것 같고 하지만 고환율이 또 수출 기업에 또 나쁘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그런 업체들 많잖아요. 네. 여기는 치명적이죠, 여기는. 그렇죠. 지금 아마 연말이라서 많은 이제 제조업체들이 사업 계획서들을 이제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지금 사업 계획서를 한 플랜 B, C, D까지 만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를 이제 50% 정도 이제 수입하는 그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환율 10원의 그 차이에도 이제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원 차이에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네.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짜는 데 있어서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플래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유학생 자녀 둔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행업들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유튜버, 서학개미들은 또
환율이 올라서 웃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달러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환차익을 많이 보는 것이고 또 서학개미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을 또 보는 그런 또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항공사라든지 이런 지난 지표를 보면은 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35%까지 지난 3개월간 주가가 하락해서 이런 또 항공주들이라든지 또 이미 고환율에 그렇죠. 타격을 입었군요. 네, 그리고 해외 자산에 또 위험 자산이 있는 또 금융사들도 자본 건전성에 좀 비상이 있어서 대책 회의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과도하면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급격히 오르는 환율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환율이 과연 지금 1,400원대 후반인데 1,300원대를 볼 수는 없을까요? 다들 그걸 물어보십니다. 아, 예, 다들 그걸 물어보는데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나 변동성 그리고 예측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을 한다면 그 예측은 그냥 시험 문제 볼 때 찍는 것이고 정답을 네. 확신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약간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변동성이 클 때는 누구도 예측을 못 한다고 그리고 예측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00원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여쭤봤습니다. 뭐 고환율 자체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예, 있겠지만. 근데 1,300원으로 떨어지려면 이제 한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자체로서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이라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그 경제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 동력을 늘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그 탑 가장 위에 있는 산업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산업까지 어떻게 내려갈 수 있냐. 실제적으로 항공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제 경제 성장에 있어서 큰 산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앞으로는 작은 산업까지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코스피도 뭐냐면 균형적인 성장 그리고 불균형정하게 빈익빈 부익빈 형상이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빈익빈. 현상이 네, 계속 네.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을 완화해갖고 균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진다면 내년 후년에는 1,300원까지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러니까 해소가 되는 그런 시점이 눈에 보이는 순간은 내려올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